아침이라서 회사를 갈 예정입니다. 당연한 얘기인가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고고고. 세팅을 하고. 사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붙어 있어서 좀 눈에 잘 안 보여요. 사실 솔직히 잘 안 보여서 뭐 이걸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냥 T맵을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불편한 거. 그러니까 T맵 쓰면 안 불편하긴 한데 불편해서 T맵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엄청 편한 건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T맵을 쓰고 있으면 뭐 이제 적응할 만하다, 그런 거고요. 지금 기어 변속도 방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도 편하냐? 물리적으로 컬럼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하지만 적응했다. 이미 차 샀는데, 타고 다니는데 적응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엄청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 일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적응해야 되는, 사람을 적응시키는 약간 갑인가 차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하고요. 뭐 적응하고 나면 당연히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적응 안 해도 되는 편한 부분도 되게 많고, 하지만 굳이 적응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차인 것 같고요. 요런 지금 방지턱에서 목동중앙로 3길 방면으로 요런 방지턱에서 우회전입니다. 평행하게 그대로 넘을 때는 그래도 좀 느낌이 괜찮은데, 약간 45도 느낌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좌우, 그러니까 한 바퀴가 먼저 요차를 넘고 좀 있다가 옆에 바퀴, 왼쪽 오른쪽 바퀴가 동시가 아닌 다른 시점에 요차를 넘을 때 좌우 롤링이 꽤 심해요.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러니까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좌우 롤링이 좀 많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친구나 그리고 아는 사람 탔을 때 이 차의 그 단점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요철은 항상 요철 딱 90도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단점이 거의 보이진 않죠. 지금도 정확히 90도로 짱 진입을 해서 두 바퀴가 동시에 닿게 하면은 엄청난 롤링은 있을 수가 없죠. 우회전입니다. 좌우 대칭으로 침대에 갔을 땐 롤링이 안 생기니까. 그렇고요. 지금 저는 출근하려고 나가고 있어요. 잠시 후 목동중앙로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이라고 하네요. 가시죠 일단. 지금 이제 어쨌거나 카메라를 설치해서 영상을 촬영하니까 이제 저작권 이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래를 안 틀고 가고 있어요. 차 타고 노래 안 튼 건 처음이네요. 불편하네. 노래 듣고 싶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면 터치해서 바람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도, 이거는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아요. 편한 거야. 불편한데 적응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기어 변속을 요구를 하는 거,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에 있어서 그냥 T맵을 이쪽 보는 거는 소리만 듣고 T맵을 설치해 버린 거, 뭐 그런 부분이 굳이 플러스 알파처럼 뭘 해야 되는 거니까 200m 이후 좀 목동 불편한 3 부분이 하고요. 4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또 뭐 있을까? 그 외에는 속도계도 있죠. 이것도 이미 적응한 것 같지만 정중앙에 내가 보는 이 눈앞에 속도계가 없어서 여기가 보이긴 해요. 제일 귀퉁이. 어쨌거나 이 센터 모니터 기준으로 목동 3 4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센터 모니터 기준으로 내가 제일 조금 시선을 가도 볼 수 있는 이 위치에 나오니까 적응하면 보이는데, 적응하면 보이는데 가끔 급할 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보이는데 가끔씩 늦게 보이거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불편하다. 근데 뭐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 모든 걸 넣어서 뭔가 이렇게 엣지 있어 보인다는 뭐 그런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비용 절감이죠. 모든 컨트롤과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출력 버튼들을 다 하나에 넣음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덜 생기니까 좀 가성비를 위한 뭐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좋게 보면 간지난다? 나 뭔가 첨단인 것 같다, 그런 느낌도, 그런 감성도 살짝 있죠.
타면서 느끼는 게 감성이 좀 애매한 감성? 괜찮긴 해요. 차가 좋죠. 좋은데 당연히 예를 들어 전기차 포르쉐보다 괜찮니? 당연히 아니겠죠. 안 타봤어요. 솔직히 안 타봤지만 포르쉐 전기차보다 안 좋겠죠. 마칸보다 안 좋. 마칸과 비슷하다 모르겠어요. 리뷰가 그렇겠지만 별로겠죠. 감성이 없잖아요. 감성이 포르쉐잖아요. 걔는 어쨌건 성능이 더 떨어져도 앉았을 때 느낌이 포르쉐 중에서는 막내지만 그래도 하차감도 있고 훨씬 낫겠죠. 당연히. 200m 이후 사실상 그거랑 비슷하니 뭐가 좀 더 얘가 좋네 이러니 하는 거는 종합 점수를 봤을 때 저 감성을 포함하면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는 없지만 그냥 이 녀석은 전 지금 RWD 5,299만원짜리 샀으니까 보조금 지원받기 전 기준으로 그 가격대에서 그냥 가성비 그런 느낌에는 어쨌거나 제 기준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격대에서의 짱이다. 그 가격대 전기차에서의 짱이다 정도의 느낌이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1억 원짜리 느낌을 준다? 아니죠. 주겠어요. 주면 세상을 정복했지 얘가.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는데 그래도 한 7천만 원대 정도 200m 이후 그런 차와 비교했을 때 좌회전입니다. 그래도 좀 비벼볼만 하다 이런 느낌 같아요. 제가 좀 느낌을 보면은 약간 회로 치면 회 먹을 때 얘는 차 본연의 느낌에는 최대한 집중한 녀석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로 치면은 회 자체는 되게 좋은데 스키다시 하나도 없는 정말 회만 그대로 둬서 회만 먹게 하는 그런 가게 자체면은 먹는 가게 자체를 좀 이렇게 약간 장터 느낌의 아름답지 않은 깔끔하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 정도가 이 테슬라 모델 I RWD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5만원이라 하면 되고 5만원 주고서 회는 정말 퀄리티 있는 회를 5만원어치 치고는 퀄리티 있는 회를 주는데 스키다시나랑 하나도 없고 그 가게 자체도 엄청 럭셔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회 떠와서 먹는 그런 곳에서 먹는다 하면은 그래도 와 5만원에 이 회를 회 퀄리티 되게 좋은데 이럴 수 있죠. 이런 느낌이긴 하고 그럼 7만원 8만원짜리 어디 가서 스키다시 있는 그냥 웬만한 가게 가서 먹는 것보다 회가 더 괜찮네? 차 본연의 느낌 훨씬 괜찮을 수도 있네 느낌인데 그러니까 회 자체로 봤을 땐 괜찮죠. 근데 이제 그래도 난 스키다시도 있고 종합점수에서 괜찮은 그런 회가 좋은 걸 그게 나을 수도 있죠. 사실 차 입장에서도 뒤질 뻔했는데 잠시 후 서부간선도로 차 입장에서도 우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7천만원짜리 차 7만원짜리 회 세트라고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스키다시 다 세팅해주고 가게도 나름 감성 있는 그런 가게에서 인당 7만원을 먹어요. 그냥 7천만원짜리 사면은 당연히 종합 점수는 걔가 낮죠. 근데 회 자체 회만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퀄리티가 좋다. 회는 그래도 5만원인데 7만원짜리 그 세트보다 얘가 회는 더 좋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차는 좋다. 이게 그런 거죠 사실은. 안정성? 그러니까 저도 사실 테슬라 산 이유가 안전성? 안전이에요. 그런 사고 났을 때 뒤지락률이 좀 낮다 이런 부분이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없으면 안전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눈도 침침하고 전반적으로 약간 반사신경도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이번에 차를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그거죠. 약간 사람 밤이나 어디나 갑자기 사람 나왔을 때 좀 얘가 강제로 멈춰주던가 강제로 뭔가 시그널을 주는 그런 내가 실수했을 때에 대비한 그런 부분 앤드 주행 보조 부분이죠. 또 운전하다가 장거리 운전하다가 졸다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졸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졸리더라고. 항상 너무 졸린데 그때 너무 졸린 정말 최악의 순간에 좀 자율주행은 아니겠지만 FSD는 안 되죠. 지금은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앞차를 갖다 박는 그런 걸 막아주는 그 정도 기능이 있는 게 저한테 이번에 차 살 때 좀 약간 필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리뷰나 이런 거 봤을 때 그 안전 부분, 강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로캡이라고 하는 뭔가 그런 자동차 충돌 테스트 이런 거에서 거의 뭐 최상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라는 말을 하고, 또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오토파일럿도 그냥 쓸만하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FSD 같은 것이 풀렸을 때 얘는 돈 더 내면 그걸 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차를 새로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은 그런 새로운 신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래도 그런 베이스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도 900인가를 더 내야 되긴 하겠죠. 근데 차를 몇 천만 원짜리 새로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새 차 사는 정도가 아닌 정도의 추가 비용으로 또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세상으로 발담글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게 이 녀석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늦게 나왔나? 차가 많이 막히네요. 시작하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에 차가 사실 미니 컨버터블이었어요. 원래 그 전에는 스포티지였고요. 미니 컨버터블 샀던 거는 어릴 때 로망이, 지금도 아직도 취미가 농구하러 다니는 게 취미긴 한데요. 한 3-4년 전쯤에는 주말에 지금 이제 목동 사는데 주말에 과천 쪽 농구 동아리를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강남 쪽이었어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그쪽에 그냥 졸업생들이 과천 쪽에서 농구 동아리 하는 게 있어서 제 친구도 그 멤버 중 하나여서 걔가 초대해줘서 게스트로 한 6개월, 1년? 6개월 좀 넘게 게스트로 거의 전출하다 보니까 그쪽 동아리에서 이 정도의 출석률이면 게스트 할 게 아니라 그냥 너도 메인 회원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메인 회원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때 할 때인데, 제 어릴 때 로망 중에 하나가 그 뚜껑 열고는 뚜껑 연차에 어떻게 보면 공 들어있는 무거운 가방을 딱 어깨에 메고서 농구하러 갈 때 차의 뚜껑을 열어놓고서 보조석에 무심한 듯 큰 가방을 보조석에 탁 던지고 다시 돌아서 운전석에 타서 노래를 크게 틀으면서 바람을 느끼며 그 차를 타고 농구하러 가는, 그러니까 내 자신만의 세계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꿈이었어요. 꿈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실 그 정도 아닌데 와이프한테 컨버터블 너무 사고 싶다. 이거 안 사면 약간 멘탈 나가. 지금 회사 너무 힘들고 지금 멘탈적으로 힘든데 이 차를 사면 나 주말에 농구하러 갈 때 이거 타고 다니면서 그런 약간 오픈 드라이빙을 느끼면 약간 힐링이 될 것 같다 라는 약간 협박성이 아닌 협박이죠. 아구야 이 아저씨야. 진짜 미쳐버리겠네. 협박성? 그 얘기 하다 말았죠. 자, 샀어요. 그래서 샀죠. 중고로 샀어요. 어느 날 뭔가 와이프가 너무 불쌍했나봐요. 한번 보러 가죠. 그래서 컨버터블은 사실 수요가 많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신차가 중고가 되는 순간 감가가 되게 많이 먹어요. 처음에 신차에서 중고로 가는 시점은. 그래서 사실은 신차를 사기 좀 아깝죠. 엄청 부자가 아닌 다음에. 그래서 저도 한 2-3년 된 중고 미니를 샀고요. 그때 와이프가 뭔가 갑자기 한 2-3년 제가 계속 꼬셨더니 사도 될 것 같은, 사줄 것 같은 필이 오길래, 말을 하길래 그날 당장 검색해서 케이카였나요? 케이카 강서? 염창 아니죠. 김포 쪽? 거기 시점에 한 개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 연차가 든 아주 오래되진 않은 미니 컴퓨터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약간 쥐색 같은 색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저 약간 관종이어서 형광색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원색 좋아하고 그런데 쥐색. 그런데 이날 차를 안 사면 와이프가 다시 또 이 말을 안 꺼낼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쥐색 돈 모아서 랩핑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색이 필요하면서 쥐색 컨버터블을 그날 가서 계약해서 운전하고 집에 왔죠.
그래서 계속 타고 다녔고요. 사실 뭐 지금 주니퍼 타고서 미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결론은 그래서 미니는 천장이 그 컨버터블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천장을 덮어도 너무 시끄럽죠. 근데 너무 시끄럽니까 미니 느낌에서 천장을 덮으면 꽤 시끄럽고 천장을 열면 완전 시끄러워요. 완전 정말 어떠냐면 이게 로망이 있을 것 같다. 열었을 때 약간 뭔가 그런 감성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천장을 닫냐 여냐의 느낌이 그 여는 순간 아 천장이 닫혀있는 차에는 나는 온실 속의 화초였구나. 온실 안에 있다가 갑자기 그 와이드한 현실로 팍 나와버리는 느낌이 천장을 여는 순간 너무 시끄러워. 바람 소리 너무 시끄럽고 옆에 트럭 지나가는 소리 너무 시끄럽고 무섭고 트럭 지나가는 순간 그 흔들림 개 위에서 발생하는 바람으로 내 상체가 살짝 좌우로 흔들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뭐 돌멩이 같은 거 튀면서 내 머리 맞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너무 그리고 시끄러움이 제일 커서 이대로 뚜껑 열고 타고 다니면 한 몇 년 타면 귀가 진짜 나빠지겠다.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한동안은 그냥 어차피 걔도 T맵 쓰니까 T맵으로 키고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껴서 이제 그걸로 내비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내비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 이어폰 껴서 노이즈 캔슬링 하면서 그 내비게이션을 듣고 노래도 그래야 들리죠. 안 그러면 노래도 안 들려요. 그렇게 해서 갔었던 것 같고 그래도 감성을 있고 좋았죠. 네. 그거 말고도 또 천장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햇볕이 왕창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약간 저도 출퇴근 원래 자전거 타고 하긴 하는데 그게 자전거 타고 하다가 일관성 있게 살을 타면 살이 좀 없어 보이게 탄다고 해야 되나? 선크림 안 바르고 계속 살이 타면 그렇다고 제가 원래 좀 있어 보이는 비주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 없다고 더 없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엄청 없어 보이게 타는데 컨버터블도 그래요. 컨버터블 타면은 햇볕이 계속 직방으로 들어오니까 손이랑 얼굴이 왕창 타는데 사실 자전거는 그래도 얼굴을 가리거나 손에 약간 팔토시 같은 걸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컨버터블을 타는데 팔토시를 하고 얼굴을 막 마스크 같은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하면은 참 미친놈 같잖아요. 약간 뭐라고 하나 없어. 그냥 그럴 거면 너 컨버 왜 샀니? 뭐야 더 궁상 약간 지질이 궁상인데 이런 느낌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다 보니까 살이 타요. 그래서 긴팔 입고 타다 보면 손목에 그 살탄 라인이 생기고 반팔 입고 타면 반팔 라인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어차피 로망은 감성은 있지만 단점도 꽤 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고카트 필링이라 그래서 단단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결론은 그래서 한 2년 3년 타다가 일로 넘어오니까 너무 좋죠. 뭐 제네시스 이런 거 타다 오신 분들은 별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구름이를 200m 이후 국회의사당 그런 방면 느낌. 왼쪽 차선입니다. 45도로 요철만 넘지 않는다면 그런 느낌이고 방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앞뒤 유리를 둘 다 원래는 앞유리만 그랬지만 이제는 앞뒤 유리를 다 이중 유리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방음을 좀 더 신경 쓰고 뭐 흡입제 같은 걸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밖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훨씬 컨버의 그 진짜 와일드한 위험한 시끄러운 그런 거 귀가 나빠질 것 같은 그런 걸 타다가 이걸 타면 정말 너무 조용해서 좋아요. 300m 이후 그래서 좀 살 것 KBS 같아요.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방음이 좋다는 얘기는 밖에 소리가 나한테 잘 안 들린다는 얘기는 내가 안에서 떠드는 것도 밖에서 잘 안 들린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지금이야 괜찮지 지금도 뭐 상관없지만 어디 주차하고 나서 주차장에 사람이 좀 몇 명 걸어 다닌다는데 차 안에서 문 닫아놓고 조금 더 영상을 찍어도 KBS 방면으로 밖에까지 소리가 잘 안 새어나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안에서 좀 뭔가 좀 놀아도 될 것 같다. 약간 소리도 좀 나가지고 그 시동 안 켜도 어차피 공조기를 돌려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할 수가 있으니까 퇴근하고서 집에 차 세우고 그럴 일이 없나요? 약간 와이프랑 껄끄럽다. 집에 한 30분 좀 늦게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영상을 좀 마저 편하게 보고 들어가고 싶다 집에. 그럴 때 차에서 영상을 싹 보고 쾌적하게 그러니까 나만의 짱 박힐 수 있는 아지트가 하나 더 생긴 느낌이긴 해요. 그거는 그걸 노리고 산 건 아닌데 갑자기 그런 이렇게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남자만을 위한 약간 오락실 같은 느낌? 당연히 원했지만 내 오락실 나만의 공간을 원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고 그거를 못했는데
차를 사고 보니까 차의 공간이 어차피 시동 안 켜고 살 수 있는 게 많고 내부 공간이 넓다 보니까 나만의 아지트, 짱 박힐 수 있는 아지트가 생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원래보다 더 많이 차 안에서의 좀 활동할 것들을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도 여기서 그럼 영상 봐도 되겠네, 여기서 나중에 유튜브 촬영하고 집에서 좀 자꾸 애가 끼어들어서 애 난입해서 음성이 좀 200m 방해되고 이런 여의대로 거 방면으로 생각하면은 좌회전입니다. 차에서 뭘 좀 찍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테이블도 샀어요. 여기 설치하는 테이블, 데스크탑,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태블릿 올려놓고 커피 마시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도 지금 샀는데 아직 설치는 안 해봤는데 뒤에 트렁크에 있어요. 테이블도 샀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하다가 좀 뭔가 빡시게 하려면 또 밖에서 제가 보이니까 일단 그 전면 유리를 원래 차박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리는 건데 전면 유리만 가리는 것도 사서 아직 설치는 안 해봤지만 그것까지 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혹시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하면은 약간 나만의 공간에 조금 더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면서 내가 뭔가 뻘소리를 내도 밖에 잘 안 들리는, 완전히 안 들리진 않겠지만 제가 여기서 뭔가 뻘소리 멘트를 날렸어도 밖에 사람이 정확한 문장은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소리를 냈구나 정도는 밖에 안 새일 것 같은 느낌이라 좋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거 자체는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잘 안 해봤지만 뭐 한겨울에, 한여름에 에어컨, 한겨울에 히터, 뭐 밤새는 아니지만 뭐 약간 차박 같은 건데 밤새 켜놔도 배터리가 뭐 한 10%, 뭐 20% 이내 정도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면 쓸만하죠. 물론 저는 차박할 것도 아니지만, 물론 차박 용품 샀어요. 사실은 그 뒷좌석 앞으로 접은 다음에 그 전체 위에 에어 매트리스를, 매트리스하고서 그 시거잭에 꽂으면 공기 펌프가 있어서 공기가 한 3분 정도면 다 차더라고요. 에어 매트리스 되면은 뒤에 이제 누워있을 수 있고, 에어 매트리스 맨 윗부분이 좀 두껍게 돼 있어서 베개처럼 돼 있어서 베개도 안 갖고 와도 돼서 누워있으면 뭐 하늘 보고, 여기 저 글라스 루프잖아요. 그래서 하늘 쳐다보면서 누워있거나 뭐 짱 막히거나, 회사 지하철에 주차한 다음에 뒤에 그걸 켜놓으면은 점심시간에 와서 누워 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점심시간에 그냥 운전석을 뒤로 제끼고서 저번에 보니까 그 히터 세게 틀어놓고 에어컨까지 키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겨울에 따뜻한 온천에 들어가서 위는 차갑고 아래는 따뜻한 그런 느낌이어서 잠이 너무 잘 오더라고요. 그때 회사에서 한 10분, 20분 잘 느낌으로 점심시간에 일단 와서 누웠는데 40분 있다 깼나? 다행히 점심시간 전에 깨긴 했는데 너무 잘 잤어요. 꿀잠 잤어요. 엉따 틀어놓고 에어컨 키니까 잠이 너무 잘 와요. 그건 진짜 좋은 것 같고, 살만하니까 차가 회사 타고 왔다 갔다, 애 학원 데려다주고 그냥 마트 갈 때가 사실 차에 이동 용도로 차를 타는 건 그게 단데, 전기차를 사고 나니까 내부 공간을 뭔가 나만을 위한 그런 공간, 또는 차박, 막 빡신 차박은 아니지만 약간 간단한 차박, 또는 간단한 잠을 누워있음을 수반하는 간단한 여행, 이런 부분에 쓸 수가 있어서 훨씬 활용도가 높아서 사실은 차의 값어치가 더, 차에 이 돈을 낸 그게 좀 덜 아깝다,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잠시 후 같아요. 여의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아주 좋아요. 물론 더 비싼 차는 더 좋겠죠. 굳이 뭐 나는 사실상 뭐 8천만 원짜리 차보다 좋아, 사실상 뭐 1억 얼마의 마칸이랑 뭐 비슷해,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그 종합 점수는 다 다르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르고, 누군가에겐 좋은 차가 누군가에겐 별로일 수도 있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제 기준으로는 2290, 물론 전 외부 화이트 색상을 추가해서 180만 원인가 추가되긴 했지만 여의대로 이길 방면으로 만족해요. 좌회전입니다. 이 가격에서는 뭐 이런 느낌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고 제가 만족합니다. 물론 돌이킬 수 없으니까 네가 그냥 만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 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애 이미 낳는데 애 안 낳을 거라고 후회하면 안 되고, 애는 행복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닌가? 어쨌거나 잠시 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만, 좌회전입니다. 일단 제 생각은 지금은 저는 괜찮은 선택이었다 생각해요. 가성비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가성비 선택을 했다, 그런 잠시 후 느낌이고요. 좌회전입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1억짜리 아니면 타이칸 한 1억 5천이죠. 2억 왔다 갔다 하나요? 그거를 샀는데
만약에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갑자기 내가 돈이 너무 필요했거나 뭔가의 그런 후회를 했을 때 잠시 후 오른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썼으면 후회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였겠지만 그래도 이 녀석 정도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서 후회를 하더라도 커버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그나마 가격을 제공해주는 차라서 아직 후회하지도 않지만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엄청 특이하고 이런 건 아니지. 뭐 이번 달에 전기차 판매 대수 중에서 1위가 이제 모델Y 주니퍼라면서 이번 달이 뭐 그럼 흔해지겠죠. 어느 순간에 약간 개나 소나 탄 개, 저도 개나 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면서 나만의 개성을 뽐낼 그런 엄청난 그런 특이한 차는 유니크한 차는 절대 아니겠지만 뭐 대량 생산해서 그만큼 더 성능도 대량 생산한 만큼 좀 절감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성능을 준다. 그런 느낌으로 타는 차라고 생각을 해요. 특이한 감성, 하차감, 엄청난 느낌 이런 거는 또 그런 차들이 있을 테니까 다 차가 각각의 장점이 있고 사람마다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차가 팔리는 거겠죠.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모든 걸 이기는 차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냥 이 차도 나름의 장점이 꽤 있다. 이 장점을 주요 포인트로 삼는 그런 분이라면은 아마 만족할 거다. 물론 불편한 점, 뭐 이렇게 기어 변속이든 뭐든 불편한 게 있는데 가격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느낌이면 불편보다는 납득할 만하다. 그 납득할 만한 점이 훨씬 크다. 이런 정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차하러 왔고요. 이것도 한쪽 바퀴만 물렁. 오프가 안 되나?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나불거리고 떠들어도 점심때 와서 짱박혀 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썬팅을 좀 더 진하게 했었으면 더 프라이버시 쪽으로 좋았을 텐데 저는 이번에 한번 그 썬팅 영상을 보면서 밤에 그러니까 밤에 잘 보이는 안전을 위해서라면 또 좀 밝은 걸 하라고 해서 이 차를 사게 된 이유 중에 또 그런 제 와이프가 밤눈이 안 좋아서 그런 위해서 산 것도 있어서 썬팅은 사실 좀 밝게 했어요. 그래서 또 개인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에서는 좀 불편한데 그래도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사실 나 개인 공간을 쓰려고 산 것도 아니고 몰랐죠. 그거는 덤으로 온 장점이어서 그게 처음에 원래 장점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너무 붙였는데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뒤에 방지턱으로 인식 못하고 방지턱을 벽이라고 생각하는지 방지턱에 다가갔을 때 정지하세요. 박을 것 같아요. 차 뒤쪽 박아요 하고 그런 경고를 계속 줘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 그러니까 EAP라 그러나 그 450, 500만원 좀 안 되는 그거 사면은 약간 자동 주차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자동 주차 시키면 연석선의 뒷바퀴를 딱 닫게 하는 게 아니라 연석선이 아마 벽이라고 생각하고 연석선의 뒤 엉덩이가 안 닿는 살짝 앞에 튀어나오는 식으로 주차를 마무리한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강제로 뒤로 좀 더 후진을 해줘야 주차가 마무리된다고 들었던 것 같고요. 또 개선될 거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개선되면 좋죠. 개선되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니까 얘는 언젠간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사실 장점이긴 하죠. 중국 이런 테슬라 것들은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뭔가 내 차가 그래도 사놓고 나서 산 시점이 베스트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좋아진다. 항상 모든 차는 산 순간이 마지막 업데이트 시점이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 나온 차들을 절대 못 따라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하드웨어가 받쳐준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 해줄게 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약간 노후화가 늦게 된다. 감가를 늦게 먹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안 팔아봐서
감가가 얘가 많이 먹는지 실제 정말 생각한 것만 감가를 덜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차가 못 내릴 것 같아요. 앞으로 가서 살짝 오른쪽으로 와요.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아. 내릴 수 없어. 지금 정지가 떴어요. 이거 연석선을 연석이라고 하나? 뒤에 그 멈추게 하는 뒷바퀴 멈추게 하는 부분이 벽인 줄 알고 지금 멈춰 너 큰일 났어 이런 식으로 계속 떠요. 하지만 아닌 걸 알고 있죠. 저는 더 가도 된다는 것을. 네, 이제 이 정도면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 차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목동에 살고 있어서 약간 동네가 애들 학원도 태워줘야 되고 하니까 차가 작으면 편해요. 솔직히 미니가 진짜 편했어요. 미니가 정말 사실상 목동 그런데 최적화되어 있는 차였던 것 같아요. 학원 보내고 할 때도 남들 힘들어갈 때 슉슉슉 사이사이로 가서 탁 내려주고 다 좋은데 이제 작은 차 좋았어요. 주차할 때도 편하고 주차 스트레스 심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차 살 때 저는 전기차를 사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 그런 골프 정도, 그래서 미니는 되게 작은 미니보다는 큰 한 골프? 폭스바겐 골프 정도 크기의 차로 바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웬만한 차보다는 작은 크기로. 근데 전기차가 보통 그런 동급의 같은 외형 대비 속 안의 넓이가 넓은 게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기차를 사면은 설령 골프 같은 크기의 차를 사도 그 안의 넓이는 골프보다는 좀 더 넓지 않겠니?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가 좀 작은 미니에도 뒷좌석에 가끔 애들 태우고 했던 판국인데 그 정도 한 골프 정도 크기의 전기차여서 속 안이 조금 더 넓은 녀석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전기차를 사실은 그 이유 하나로 고른 거고요. 그래서 그때 골랐던 게 볼보의 EX30 그거였죠. 볼보가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안전 그런 부분도 당연히 안전해 보이고 저는 충돌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잘 좋은 결과가 나왔고 볼보로 골랐었고요. 일단 그걸 계약 다 하고 예뻤어요. 되게 예쁘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었죠. 볼보는 아우디를 기다리고 있다가 인기가 너무 많았는지 한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주니퍼 테슬라 주니퍼 제가 알기로 런치 패키지인가? 런치 패키지 이 녀석이 7,300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보 EX30을 살 때 계약했을 때 이미 계약금 다 내고 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때 얘는 7,300짜리 그런 스타트 처음에 그런 런치 패키지밖에 없었어 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된 거 나와봐야 2,000 넘겠지. 안 사. 난 그래도 전기차 중에서는 좀 한국적이지 않나 외제 전기차 어느 정도 그런 차 중에선 제일 싼 거 살 거야 계획이었기 때문에 관심이도 없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주니퍼가 5,299만원이래요. 그래서 볼보 EX30이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뭔가 가격이 한 5,00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보조금은 달라요. 얘는 LF 배터리여서 LFB는 그 보조금이 좀 적거든요. 그 거리가 멀게 가더라도. 그리고 볼보 EX30은 얘보다 가능한 거리 350km 좀 더 낮고 얘는 400 나왔는데 작지만 또 NCM 배터리이기 때문에 더 보조금을 받는 게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 있어서 결국은 어쨌거나 걔가 잠깐 와이프 전화 왔어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엄마 오늘 아파갖고 열나서 못 갈 것 같아. 아 진짜? 알았어. 그럼 어머니한테 다 물어봐봐. 그래 그럼 난 물어볼게. 알았어. 네, 들어왔고요. 그래서 EX30이 사실 이 가격이면 가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훨씬 넓고 최신 시설에 계속 업데이트도 해주고 모양도 사실 저는 이 모양 좋았거든요. 약간 그런 누가 보면 소나타랑 약간 앞에 일자 데일라이트 부분이 그랜저랑 소나타 따라한 거 아니냐 하는데 따라했던 말던 따라하진 않았다고 해요. 사이버트럭에서 나온 디자인이고 사이버트럭이 소나타 그랜저보다 먼저 나왔다고 해요. 확인 안 해봤어요. 팩트 체크를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어서 뭐 따라했던 말도 하죠. 제 눈에는 기존의 그 테슬라 모델9는 약간 붕어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위아래로 빵빵해서 앞뒤 길이는 길지 않은데 위아래로 커서 예쁘다라고 말하기 힘든 좀 붕어, 뱃속에 뭔가 쓰레기까지 먹어서 배가 너무 빵빵해진 것 같은 그런 붕어 느낌이라서 좀 별로였어요. 근데 이번에 주니퍼 넘어오면서 엄청 예쁘다는 아니고 제 기준에서는 어떠한 이 기준점 아래는 난 별로인데 기적적으로 이 디자인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 살짝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혁신적으로 예쁘지만 비율 똑같아요. 그냥 앞만 좀 내려왔지 그 중간 이런 부분에 대한 높이나 이런 건 똑같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시각적으로 앞부분이 좀 내려가고 직선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페이크일 수도 있죠. 느낌이 덜 붕어 느낌이 돼서 붕어여서 난 이 차가 싫어였는데 약간 덜 붕어로 되면서 그래도 괜찮아 수준을 기적적으로 좀 그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이 차가. 그래서 제 기준은 그래서 좀 예쁜 편이다. 엄청 예쁘다는 아니고 기존에는 살짝 못생긴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살짝 예쁜 편이다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았고 샀죠. 그 뒤쪽 뭐 후면 뭐 간접 후면 등 브레이크 있는 쪽 그것도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미친 듯이 예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화이트로 샀죠. 화이트로 제가 가성비 차라서 가성비에 돈을 많이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썬팅도 그 테슬라 카페에서 이제 있는 협력 업체가 하는 것 중에 제일 가성비 제일 싼 거로 했어요. 왜냐면 이거에 막 프리미엄급으로 엄지를 게 아니어서 이 차도 세차를 해도 뭔가 엄청난 비싼 세차할 게 아니라 그냥 자동 세차 넣어버릴 거거든요. 가성비 산 거니까 그런 건데 어쨌거나 근데 화이트를 넣은 건 저는 옛날에 그 스포티지 탔을 때 하얀색 스포티지였는데 밤에 막 주차하고 뭐 할 때 몰랐는데 제가 차가 사고 나서 그 대차로 잠시 소렌토인지 뭔지 검은색을 받았었어요. 그걸 운전하는데 밤에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 그 내 차의 경계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운전하기 너무 힘들더라고. 내 차의 경계선이 보여야 그걸 기준으로 뭔가 피하던 뭐하던 조정하던 하는데 그 검정의 바깥도 검정이 내 차도 검정이니까 경계선이 안 보여서 진짜 힘들었어요. 운전하기. 그때 기억으로 이런 큰 차를 특히 살 때는 저는 그냥 안전을 위해서 저를 못 믿으니까 경계선이 잘 보이는 흰색을 사자. 어차피 이것도 지금 밤눈도 어둡고 해서 지금 얘가 뭐 라이트도 미니보단 밝거든요. 미니는 할로겐이었나? LED 뭐 그런 등이 약한 거였어가지고 하니까 어차피 지금 그 밤눈 어두운 것 때문에 썬팅도 밝은 걸로 하는 판국인데 차도 흰색으로 한 거죠. 그래서 추가 요금을 가성비의 추가 요금이 아까웠지만 추가 요금 내서 했고요. 만족은 해요. 밤에 잘 보이죠. 딱 하면 내 차가 그 뚱뚱한 엉덩이가 잘 보여서 주차할 때 힘들긴 해요. 약간 비효율적이죠. 약간 궁뎅이가 동그라니까 주차할 때 좀 힘들어요. 뭔가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눈사람 같은 느낌이라서 아래가 볼록해서 사실은 직사각형이면은 속 안의 면적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얘는 약간 눈사람 같이 느낌이라 속 안의 면적이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약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좌우 폭은 펠리세이드인데 속 안의 공간은 스포티지다. 약간 엄청난 공간 효율성을 추구하는 차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주차할 때 험난함이라고요. 항상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적응이 안 될 수준은 아니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해야 돼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그 벽에 붙이는 유리에 붙이는 카메라 거치대랑 카메라를 새로 사서 한번 찍어봤고 지금 어두워서 이 영상을 버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안 버릴 수 있으면 목소리만 나올 수도 있겠죠. 제 얼굴 비주얼 승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승부해요라고 누가 말해도 좋긴 하겠는데 아니겠죠. 알고 있어요. 그동안은 피드백을 했으니까. 어쨌거나 그래 목소리만 남아있어도 될 테니 이 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좀 올라가 보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저는 YJ였고 이번에 새로 산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대해서 출근하면서 한번 이런저런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동안 함께해서 거의 작별 인사가 앞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뵐 수 있으면 뵈면 좋겠습니다. 안녕.